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예, 적어도 한 2달 전까지 우리가 참 많이 걱정을 했지요. 이 바닷가의 적조 현상이 심해서 어민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제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그만해졌어요. 네. 예. 근데 그 적조 현상이 소멸됐다고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피해액 때문에 그런데요. 네. 자그마치 8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적조 현상이 왜 일어나나? 그건 여러분 충분히 아시죠? 기온이 너무 높아진 것. 이것도 역시 지구가 너무 뜨거워진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왜 뜨거워졌습니까? 우리가 오염시켜서. 또 하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각종 공장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예.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생태계도 파괴시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 네. 이 생산 현장에서의 청정 생산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구를 온전하게 지키는 길은, 그래서 네. 환경을 보존하는 지름길은 청정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발전만 시키면 뭐합니까? 적용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작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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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청정생산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요즘 우리가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4번째네요, 벌써. 네, 예. 그동안은 이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이론만으로 그치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아주 혁신적인 청정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네. 유한 킴벌리의 서배경 전무님 초대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한 킴벌리 그러면 우리에겐 역시 펄프를 연상시켜 줄 만큼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심으시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종이와 관련된 회사다.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지요. 보통 저희 회사를 종이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뿐만 아니고 여성용품이라든지 노인 또 유생 아기 기저귀 제품을 만들고 또 부직포 제품도 생산하는 종합적인 유생 생활용품 회사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종이를 만든다 무슨 먼지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청정 생산 기술은 어떤 겁니까? 예, 물론 기존 저희 제품도 청정 생산을 지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저희들이 재래식 나렴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즉, 시간과 노력과 인력에 소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환경 오염물 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만든 최첨단 청정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 유한 킴벌리의 사장님은 환경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인데 2001 청정생산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분들이 유한 킴벌리를 다 구경 갔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청정 기술의 현장을 직접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예. 여기서 유한 킴벌리의 디지털 나렴 기술 소개할까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광고 들으면 생각나는 기업 있으시죠? 바로 유한 킴벌리인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위생생활용품으로 익숙해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정생산 분야로도 진출해서 디지털 나렴 부분에 있어서 청정화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의 나렴 기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1984년부터 숲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온 유한 킴벌리. 숲을 가꾸고 키우는 것이 곧 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각 사업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섬유 염색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나렴이란 이미지에서부터 현장 생산 작업까지 컴퓨터와 잉크젯 프린터만을 가지고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렴이란 직물이나 실의 염료나 안료를 이용해 모양을 염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나렴 공정의 경우는 제도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도수별로 나누어 분판한 후 판금에 출력해 프레스로 눌러 재판한 다음
원하는 색상의 염료나 안료를 혼합하는 조액 과정을 거쳐 직물에 배색합니다. 이렇게 다단계 습식 공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렴 직물이 생산되는데요. 이 과정에선 많은 양의 물과 약품, 에너지가 소비되는 비효율적인 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나렴 기술은 기존 나렴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작업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보다 우수한 나렴 직물을 생산할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차세대 나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디지털 나렴 생산 라인입니다. 기존의 섬유원단 공장과는 다르게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 나렴 청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럼 함께 보시죠. 디지털 나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인쇄 방식에 있습니다. 염료를 직물에 분사하던 기존의 습식 방식과는 달리 잉크젯 프린트를 사용하는데요. 컴퓨터의 통제를 받아 프린터가 실행되기 때문에 도안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만 잉크가 스며듭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의 이점도 다양한데요. 우선 제가 디자인한 것을요, 바로 컬러웨이를 한다든지 또는 프린트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색상이 어울리고 어떻게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 수 있고 빠르게 볼 수 있어서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나렴 공정은 CAD를 이용해 이미지를 디자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는 생략되고 바로 프린터를 통해 직접 원단에 색이 입혀지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염색은 품질 또한 월등합니다. 이런 디지털 나렴 기술을 유한킴벌리에서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한 나렴 공정을 단축해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적인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한킴벌리에서 새롭게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나렴이 가져다주는 환경적인 이점은 일단 첫 번째로 정확한 양의 잉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잉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것이 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 공간적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재래식 나렴 공장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더럽고 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재 이 상태로 이런 잉크젯 프린터가 들어서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런 작업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은 시끄럽고 냄새나는 기계를 대신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생산 데이터의 수정과 보관, 관리도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최신형 잉크젯 프린터를 통해 기존 나렴의 4색 배합에서 벗어나 12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천연의 색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00% 디지털화로 디자인된 신속한 샘플 작업이 가능해져서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도 마련되어 디자인의 고급화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태리나 선진 외국에서 계속 수입을 해다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국산화하고 이것이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우리가 가려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디자인적인 장점은 일단 이 디지털 디자인이 전혀 새로운 분야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디지털 디자인은 아직 신규 개척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이나 디지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강국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이나 LG 반도체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현재 디자이너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이것을 기존에 드로잉하는 디자인이 아닌 디지털 디자인을 가르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두 번째 측면은 어떤 효율성 차원인데요. 현재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예를 들면 한 달에 5번 돌리던 것을 한 달에 10번을 돌린다든지 20번을 돌린다든지 하면서 어떤 리턴을 올려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기간적인 겁니다. 기존의 나렴 공정에서 40일, 50일 걸려서 샘 만들어내던 것이 일주일, 아니 2, 3일 만에 가능하므로 그런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서 오는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그동안 섬유 염색 산업은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양 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에 제약되는 부분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차세대 염색 기술인 디지털 나렴 기술을 더욱더 보편화시킨다면 우리 섬유산업계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본 게 지금 이 섬유 나렴업체 맞아요? 공장 같지가 않죠. 예, 그 네. 우리 과거의 그 기존 관념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네요. 네. 뭐 어둠컴컴하고 뭐 좀 뭔가 시끄럽고 뭐 화학물질. 그랬어야 뭐, 하는데, 예, 그런데 예. 이 무슨 유한 킴벌리의 디지털 나렴 공장 이건 좀 다르네요. 뭐 아무래도 청정 기술이 적용돼서 그렇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의 나렴 시장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나렴 시장은 전체적으로 총 직물 전체 시장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렴 전체 직물 그 시장 규모는 연간 한 24조, 20조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나렴 시장만은 그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한 5, 6억 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렴 시장이 주로 수출과 내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나렴의 그 생산은 수출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수출을 위로 하면서도 그 나렴 시장의 첫째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은 주로 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네. 해서 전부 나렴 시장의 생산 방식은 주로 하청에 가까운 그런 생산 방식입니다. 저기 인가공수주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그때는 뭐 기술은 참 좋습니다. 예. 나렴 기술은 좋은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나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 동남아, 중국이라든지 이런 태국, 인도네시아 쪽에서 물량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가공을 하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진다는 뭐 얘기죠. 형편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네. 저희가 나렴 시장의 나렴에 대한 어떤 그 국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신형 디지털 나렴하고 네. 과거의 재래식 나렴의 그 차이점이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잠깐 하나 예, 가져왔습니다만, 기존의 나렴 시장은 뭐 똑같이 고객의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이걸 스캔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걸 해서 한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샘플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나렴 공장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10개의 그런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해서 샘플 생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나렴 공정은 이 공정을 거의 반으로 줄여버리고 네. 또 그 기존 나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사이버 공간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디지털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확성도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원부자재 낭비도 없고 네. 또 사람도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이것은 예. 기존에 대한 것은 한 18명, 15명 이상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엄청 줄일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디지털 방식의 재래식 나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형 디지털 나렴이라는 것은 재래식 나렴보다 시간, 인력에서 무슨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또 뭐 당연히 공정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환경을 보존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니까 18단계 아주 복잡한 예. 단계가 있었는데 네. 금방 아주 그냥 단순하게 줄여지네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재래식 나렴에 비해서 이 디지털 나렴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추스려 주십시오. 예, 우선 디지털 나렴은 아시다시피 우선 짧은 시간 내에 또 컴퓨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생산할 때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우선적으로 이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어떤 주문을 받을 때도 네. 우선 빨리 대응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보신 바처럼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굉장히 좋고 예. 또 디지털이라는 그런 첨단 설비를 활용하니까 그 디자인을 재현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요즘 동남아에 많이 깼던 그런 볼륨을 네.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수출을 갖다 증진시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 이점이 되겠고요. 아이고, 뭐냐? 수출 얘기만 나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 환경오염 문제가 네. 이 재래식 그 공법에 의하면은 많은 원료도 사용해야 되고 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다 컴퓨터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환경의 그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많이 예. 준비를 하셨군요. 지금 현재 재래식 나렴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이 용수하고 그 폐기물입니다. 네. 이것들이 기존의 디지털 남녀하고 비교하면 거의 99배 정도가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완전 획기적인 시스템이기 정말 때문에 뭐 네. 예.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굳이 말이 필요 없죠. 청정 기술의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디지털 나렴 기술을 더욱 상용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예. 하실 예. 거예요? 예. 예, 우리 유한 킴블에서는 그 세계적인 최고 그 공급 업체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네. 토탈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색상의 선명성이라든지 재현성 또 원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그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좀 더 널리 보고하고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안양에 디지털 나렴 상용화 센터를 금년 4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현재까지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업계에 보시는 분들 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한 800명이 다녀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데모를 하고 저희가 시연을 해 보여드리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건 뭐 평소에 꿈꿔왔던 것이 실현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예.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예. 또 이거는 토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그 어떤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네. 통합돼서 만들려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그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면 이것이 보고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상용화 센터에서는 데모하는 거 이외에도 저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DTP라고 합니다. 디지털 그 디자이너를 예. 저희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네. 뭐 금년에 60명, 내년에 320명에서 총 380명 내지 400명을 지금 양성할 계획으로 그게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네요. 디지털 디자이너 없이 디지털 나렴이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디지털 나렴 상용화 센터는 세계적으로 많습니까? 저희가 최초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디지털 나렴 상용화 센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나렴하면 유한 김벌리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보다 더 획기적일 수는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나네요.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유한 킴벌리의 서배경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현장은 유한 김벌리였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현장으로 갈까요? 네, 예. 바로 화승 제지인데요. 김주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화승 제지의 화승을 들으면 저는 신발 신고 축구했던 때 생각이 나거든요. 신발과 관계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 르카프와 월드컵 등 스포츠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화승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러시구나.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이를 만드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제지니까. 예. 그러면 종이는 어떤 종이를 만드시고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1997년 설비 네. 가동 이래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서 2000년에는 내수 700억, 그다음 수출 240억, 도합 9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동남아 주변 국가들의 설비 그 투자 및 OECD 가입으로 인한 그 관세
예. 철폐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런 대응 체계의 한 방법으로 이번에 제지 부분에 네. 청정 기술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청정 기술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들었는데요. 예.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청정 기술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왔죠. 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많은 폐지들. 물론 종이 사용량이 한 나라의 산업과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지만 종이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폐지는 곧 외화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종이의 재활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종이는 무척 귀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이를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종이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종이의 절약과 함께 재활용의 필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의 폐기와 재활용 과정에서는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를 해결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화승재지 함께 만나보시죠. 화승재지는 스포츠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화승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발적 협약까지 체결해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100여 개에 이르는 제지기업 중 하나로 특히 버려지는 폐지를 자원화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번 2001 청정생산 기술교육 참가자들이 현장 시찰 방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매일 아침마다 각지에서 수거된 폐지가 선별돼 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선별 작업이 끝난 폐지라 하더라도 곧바로 공정에 투입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줄을 보니까 폐유지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 폐지를 공정에 투입하기 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예, 원료가 입고되게 되면은 검수 결과에 따라 구분 적재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생산하는 종이가 나름대로 각자의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폐지에 물을 혼합하여 죽상태로 만든 다음 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조연제 약품류를 첨가하여 종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 공정으로는 탈수 공정과 건조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이 끝나면 완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폐지 재활용 생산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선작업은 원질 공정. 물과 함께 혼합된 폐지 속의 이물질을 비중 차이를 이용한 소독 과정을 통해 거르고 다음엔 막을 이용해 거르는 스크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을 반복한 후 이물질이 제거된 폐지는 화학적 성분을 희석시키고 종이의 원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품 처리를 거쳐 농축됩니다. 이 모든 공정은 중앙통제실에서 전체적인 통제가 이뤄지는데요. 폐지에서부터 새로운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용되는 용수라든지 약품, 원료의 투입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폐지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원질 공정을 마친 폐지는 비로소 본격적인 종이 생산 과정인 초지 공정에 투입됩니다. 걸쭉한 액체 혼합물 상태의 폐지에 천연 펄프층을 첨가하고 이를 다시 균일한 두께로 펴서 고효율 프레스로 물기를 빼는데요. 이런 탈수 작업 후엔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카렌다에 통과시켜 릴에 감으면 새로운 종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선 에너지 소비 역시 엄청난데요. 이를 위해 화승재지에서는 공정 개선과 함께 고효율 탈수 설비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조실 고효율 탈수 설비에서 프레스를 사용해 탈수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되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건조 과정에서 쓰여지는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물질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도 다시 공정에서 재이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폐수에 대한 처리 노력 또한 남다른데요. 하루 평균 10,000톤에 이르는 폐수 처리 시설을 보유해서 폐지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 방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격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용수 절약과 재활용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원질 공정에서 원료, 약품과 함께 혼합돼 이용된 물을 초지 공정 후 필터링 과정을 통해 다시 재이용함으로써 3년 동안 기존 사용량의 60%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지구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자원 고갈에까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서 오늘 살펴본 화승재지의 폐지 재활용 기술은 우리의 자원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청정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종이 막 버려지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깝죠. 근데 이게 소각도 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화승재지의 청정 기술은 정말 참 반갑네요. 아, 그러게요. 예. 근데 그 선뜻 다들 청정 기술 이렇게 도입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예.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가 남다른 기업 마인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종이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 유일하게 물만이 국산입니다. 예. 저희는 다가오는 물 기근에 대비해서 설비 가동일에 공업용수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3년 만에 60% 절감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금년은 정부로부터 포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정 폐쇄화는 용적물질 증가로 인해서 공정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인 생산기술연구원과 예. 화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아하. 2000년 11월부터 요 사업을 전개해서 현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정 생산 기술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진단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좀 힘들죠.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정말 남다른 기업 마인드로 한 발 앞서가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세요. 들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화승재지에서 청정 생산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보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으로 보면 자원 재활용이 아주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국제과제로서 많은 부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골판지 원지는 80% 이상이 고지의 지금 재활용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 회사도 고지 재활용률 증가 및 공업용수의 리사이클링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설비의 부식이랄지 아니면 품질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COD 발생원을 점검 발굴하고 네. 이에 따른 소스 제거 방안을 도출해서 최적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고지와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이물질 중에 네. 스타치라든지 아니면 미세한 섬유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제품에 정착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결국은 공정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네. 그다음에 약품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업종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 그럼요. 사실인데요. 특히 제지 업종은 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인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지 업종은 변동 비중에 에너지 비용이 20% 정도 듭니다. 결국은 제조 비용이 100원이라면 20원이 전기와 스팀으로 나갑니다. 5분의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지 공정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다 100% 수입 에너지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따라서 에너지 절감은 결국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결국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첨단 청정 기술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슈프레스라고 하는 고효율 탈수 설비와 그다음에 공정 개선을 통해서 건조 비용의 30%, 그다음에 전력 비용의 10% 절감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방사시효 비용을 약 12억 원 절감하였고, 네. 그다음에 전력 비용을 7억 원 정도, 합해서 19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결과로 해서 일본의 다이쇼와 제지 등 여러 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돼서 근래에 저희 회사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참 아주 좋은 말이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화승에 하러. 가서 배우자 이렇게 네. 됐다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이 폐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원료가 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폐지가 잘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원료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고지는 재활용하면 우수한 자원이지만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자원 재활용만이 경쟁력 제고 및 환경 보전의 척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고지 해수율이 일본 등 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네. 작년도 평균 60%인데요. 일본이나 선진국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게 그런 그 해수율의 그 불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값비싼 애화가 네. 결국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은 이것과 같이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의 그 정책적인 지원, 즉 고지를 매입할 때 그 매입자에 대한 그 세금 지원이라든지 아, 그런 그래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제안이시네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 구조가 외국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불필요한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홍보도 필요할 거고 또 특히 가정에서 버리는 그런 폐지도 구분해서 네. 용도에 맞도록 분리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참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시다시피 그 재지는 연속적으로 일관 생산하는, 즉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같이 그 소품 중 다루듯 생산하는 그런 경우에는 샘플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둘째는 이 탑에 결국 그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원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공장 책임자들은 실패에 대한 그런 책임 때문에 사실 도전적인 일을 상당히 꺼리는 편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탑의 결국 적극적인 그 지원과 네. 관심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주환 이사가 공장 책임자시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얘기는 참 실감나는 얘기예요. 이 유한 킴벌리의 우리가 그 디지털 나렴 기술 오늘 봤고요. 네. 또 지금 이제 화성제재 폐지 재활용 기술 봤는데 이런 모두가 사실 청정생산 기술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술 개발하면 뭐합니까? 좀 여러 군데서 쓰셔야 되는데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그 테마로 해서 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 화학연구원 팀들하고 같이 이제 좋은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요. 이 테마가 1년으로 그칠 테마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네.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화연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개발한 이런 기술은 동업계에 전파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네. 있고요. 네. 일전에 그 실무 팀들하고도 그렇게 네.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난 1일이었지요. 네. 참 우리가 추석 연휴를 즐거워했어야 마땅한데 사실은 인천의 한 웨딩홀에서 불이 나서 소방관까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대부분 화재가 나면 그 활발 타는 불길에 의한 인명피해보다는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청정생산 이 시간에 많이 네.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유독가스가 없는 그런 그 아, 소재가 그래요? 많이 예. 있는데 왜 이거 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 설비비 조금 아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저희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돼야겠죠. 예,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보신 다음에 네. 다른 실생활에. 분에게 전해주는 거 네. 이런 기술이 있다더라. 그리고 쓰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예. 청정생산에 관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청정생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